왜냐면 나도 벌지만 내가 벌은 100만 원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자를 또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군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현영님과 함께 재테크 팁이 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왔어요. 그 현영 씨한테 굉장히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통장 열쇠기. 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통장 열쇠기 관리 중이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통장 유지하고 계세요? 그럼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꿈의 통장이라고 해서 통장에 이름표를 붙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냥 놔두면은 내가 충동적으로 TV 너무 크다, 저 TV 너무 갖고 싶다, 이거 깰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 마련 자금, 우리 아들 입학금 이런 식으로 통장에 네임을 다 붙여놓으면 그 꿈이 있어서 저 TV가 사고 싶다가도 꿈을 보면 멈추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데 저도 지금도 저 통장 개수는 유지가 돼요. 근데 중간에 새로 생긴 통장도 있고 돈을 찾아서 다시 뭔가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 당장 오늘 집에 가시면요, 통장 여셔서 앞에다가 꿈통장으로 타이틀을 적으십시오. 요즘엔 종이 통장이 좀 많이 없어져가지고 앱에 들어가면 앱에 네임 바꾸기, 지정, 이름 바꾸기가 다 돼 있어서 이름 바꾸세요. 이름 하나가 굉장히 돈의 가치를 높여줘요. 자녀분들한테 이제 재테크 조기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아이들도 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카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카드 회사에서 엄마한테 무한대로 돈을 주고 있는지 알아요. 그냥 카드를 쓰라고. 그러니까는 사실 저희 다은이도 용돈을 받고요. 그거를 일주일치를 받으면 일주일 안에 자기가 쪼개서 쓰는 거를 좀 가르치고, 그거를 미리 다 써버리면 남은 날은 주지 말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주식 같은 경우도 자기가 명절이나 이럴 때 용돈을 받으면 다은이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넣어서 이제 너는 어떤 회사가 좋니? 이제 그 자기 거를 사는데 같이 의논을 하고, 그래서 네가 이런 걸 원하면 사실 이런 회사들이 좋으니까는 이런 회사로 내가 네 거를 좀 사놓게. 그래서 주식을 사놔주고, 그래서 그 주식이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좀 많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업 주식으로 해놨고, 그리고 아이가 수시로 주식 앱도 보고, 이렇게 저는 지금 교육을 해가고 있거든요. 나는 안 배워서 못해서 나중에 배우면서 해가지고 늦었는데 내 아이는 먼저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저도 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 현영 씨께서 재테크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거고, 돈 열심히 모으고 이런 소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어떻게 재테크 초보 시절이 있으셨고 그 시절에 어떻게 눈을 뜨셨는지 20대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성공하신 분들 막 그런 서적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절박함이 있을 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20대 초반에 정말 절박했어요. 저희 집은 대학교를 입학금만 내주고 등록금을 각자 벌어서 졸업해야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저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알바 천국이었어요. 알바 친구 저도요.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저도요. 채권 추심도 해봤어요. 뭐 했다고? 채권 추심. 채권 추심을 했다고요? 예, 그 알바 돈 받는 거 전화해서 저는 이제 밀리신 돈 갚으세요, 이거요? 예. 하여튼간에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면서 번 돈이 각자 또 따로 일해서 돈이 또 벌려나가는 시스템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적금을 들고 연금보험을 들고, 왜냐면 나도 벌지만 내가 벌은 100만 원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자를 또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군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거 20대 때 생각하신 거예요. 1시간을 받아봤자 정말 조금 줘요. 2,000원 받았었어요. 예. 근데 2,000원 받고는 등록금 못 벌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딱 돼서 내 몸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래서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땄어요. 여름방학에 에어로빅 강사. 이제 아침 저녁으로 수업을 뛴 거예요. 스포츠센터에서.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되니까 급여가 높아지잖아요. 1시간을 일해도 2,000원 받고 일하진 않잖아요. 내가
뭔가를 배워서 습득하니까 페이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력을 갖고 미인대를 나가다가 슈퍼모델 나가서 된 거죠. SBS 슈퍼모델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패션쇼를 띄고 CF를 찍고 광고 찍고 막 이러니까는 또 내가 에어로빅 선생님에서 벌었을 때보다 한 10배 이상으로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모이는 돈을 계속 이제 적금, 뭐 저금, 연금 막 이런 거를 쫙 넣으면서 끌고 오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유 못해 오늘 잘 먹고 오늘 내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말래 이게 아니고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간절하게 꿈꾸고 점을 찍고 갈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면 그 길이 열리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말을 이제 하셨는데 부자를 꿈꾸는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세대주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네. 이제 콘텐츠를 많이 이제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이게 기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일까요? 기본 자세, 네. 부자가 되는 돈만 쫓으면 안 되고 나의 삶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야. 돈만 많으면 스크루지지. 그럼 사실 부자는 아니거든요. 외로운 사람이겠죠. 외로워요. 예.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20년 뒤의 삶, 30년 뒤의 삶을 상상하고 글로 쓰고 그리고 이것만 시작하시면은 일단 30%는 가는 거예요. 30년 뒤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30년 뒤에 몇 살이에요? 이제 70 중반이 되겠죠. 나이가. 70 중반에 뭐 하고 싶으세요? 그때도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 하고 싶고요. 우리 아이는 조금 빨리 결혼을 해서 좀 화목하게, 이렇게 다복하게 좀 막 살았으면 같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지금 70대 중반의 삶에 대해서 상상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저도 항상 생각해요. 내 70대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좀 이렇게 한적한 주택 얻어서 둘이 회사 돌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차 마시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각자 자리를 잡아서 잘 굴러가고 있고 이런 꿈을 얘기를 하고 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자가 되면 첫걸음 여러분이 꿈꾸는 20년, 30년 후에 나의 구체적인 꿈을 상상하고 내 가족을 상상하면은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맞아. 이런 게 생겨나거든요. 금융적으로는 시드머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드머니는 쓸 거 다 쓰고는 절대로 안 모이거든요. 여러분이 받는 급여가 있다면은 급여 중에 한 50% 정도는 내가 꼭 저축을 하겠다 생각하고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는 좀 아껴서 생활하시는 거, 욜로족을 버리시는 거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아끼고 절약해서 불린 돈으로 다시 욜로로 가시면 되겠네요. 모든 일에는 기본기가 중요하듯이요.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이 기본 자세와 마인드를 익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테크를 시작하는 일이요. 당장은 아주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